네,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두 번째 상담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교통방송을 자주 듣다 보니까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네,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김장업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김장업 네.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따님 네. 뒷바라지 하시느라 바쁘시죠? 수시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 희망대학 지원 가능 여부하고요. 그 밖에 가능한 대학이 네, 어디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오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6등급, 수학은 6.17등급, 영어는 5.59등급, 사회는 5등급, 전체 평균은 5.68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7등급에서 3학년 1학기 때 4.77등급으로 상승한 케이스가 되고요. 네. 수학은 6등급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5.5에서 6등급으로 다소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모의고사 평가 점수를 보면요. 6월 달에 4등급, 국어 B 4등급, 수학 A 3등급, 영어 3등급,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을 받았고요. 2014년 3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하였고 네. 수학도 2등급에서 3등급을 하락하고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했고 사탐은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1학년 때 단체 봉사활동 연수와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참여했고요. 네. 2학년 학급 학예부원 활동, 교지 편집 동아리 활동 등을 했습니다. 네. 이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네. 2지망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학생부 종합 미래 리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지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 통상학부 논술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신에 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이 양호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김장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교과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이 지금 외국어 학생입니다. 네. 외국어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외고에서는 전과목으로는 5.66, 국수 영사만 따졌을 때 5.68등급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교과 성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문계 일반고로 따져봤을 때는 2등급 초반대에 해당되는 상위권 학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부 과목의 성적, 국어나 수학 같은 게 조금씩 향상된 것은 보이지만 아주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네. 다른 교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어 성적과 사회 성적이 대체로 상대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어 관련 교과 성적은 과목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네. 수시보다 정시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는 3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네. 수학과 국어는 지금 3등급으로 4등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이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2등급과 3등급 하나인 합의 5인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지원이 되겠고요. 네. 수학이 3등급,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2등급 2개 또는 2+2
합의 4인 등급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진 전형에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외고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부 정합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치고는 수상 경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네. 주로 외고 같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외고나 특목고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심화학습 또는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서 주로 창의성과 다항성, 심화성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진로 관련으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서 가면을 벗어던진 중국인 문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고요. 네네. 하지만 중국에 관해서 좀 읽은 책들이 좀 더 다양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찾아보다 보니 신 HSK 5급 대비반에서 방과 후 학교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이 신 HSK 6급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 HSK 5급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급까지를 취득했네요. 예. 네. 그러면 특기자 전형으로 도전을 하려면 사실상 HSK 5급으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의 나눔이나 배려 등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실성이라든지 리더십이 조금씩 엿보이긴 하지만 좀 구체적인 사실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지 편집반으로 교지를 발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학 성적이 취약해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오답노트를 풀이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인상적으로 남았고 실제로 학생이 7등급에서 4.7등급까지 지금 실제로 성적을 올린 게 나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장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기에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논술 전형 쪽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논술 준비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논술 전형 쪽에 소신 및 적정 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논술 전형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또 한국외대까지 희망대학을 꼽고 있는데요. 이 방향을 잘 잡았는지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 합격 가능성 진단해 봤는데요. 1지망 이화여대 특수교육과입니다. 여기는 상향이라고 진단이 나왔고요. 2지망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는 학과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또 3지망 한국외대는 도전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희망대학 중에서 우리 학생이 특히 또 주목해 봐야 할 대학은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이 학생이 직접 봐야 될 대학은 한국외대 논술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외대 논술 전형을 볼 때 이제 한국외대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중국어 대학에 중국어 문화 전공이 있고요. 중국 외교 통상 전공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는 중국어 통번역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은 중국 통번역 대학으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서울 캠퍼스의 중국어 문화 전공은 경쟁률이 19.9대 1이었고요. 네네. 중국어 외교 통상 전공은 23.93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중국어 통번역학과는 2014 경쟁률이 16.8대 1로 글로벌 쪽이 약간 경쟁률에 있어서는 낮은 편입니다. 네. 제가 이 서울과 글로벌을 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학생의 지금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2+2로 갔을 때는 서울 캠퍼스에 도전할 수 있는 성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글로벌의 중국어 통번역 학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지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외대는 특히 이 학생이 외고 학생이고 외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영어 논술 문장에 영어 제시문이 주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학생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높은 글로벌의 중국어 통번역 학과는 한번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 수능이 다음 주에 치잖아요. 네네.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가채점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주목해야 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 전략을 성공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학생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을 때 숙명여대 중어 중문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미래 리더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한국 외대 쪽에 주목을 한다면 아예 한국 외대 서울 캠퍼스 중국어 대학 쪽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써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한국 외대 중국어 대학과 한양대 교육학과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라든지 아동복지 쪽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번 교육학과 쪽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지 그리고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논술 전형도 만약 9월에 이 세 개 합의 6을 맞출 수 있다면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을 이렇게 설계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생활 기록부 자체의 내용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관련 활동 내용과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볼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숙명여대와 한국외국어대학의 중국어 관련 학과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논술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이 학생을 위한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양대를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논술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논술 성적으로 승부를 건다면 이 학생이 도전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가 6월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지 않는다면 안정 지원으로 한국외국어대학 글로벌 캠퍼스 중국어 통번역 학과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추천 전형을 좀 짚어주시고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 미래 리더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예,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40, 면접 60으로 뽑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제가 학과 변경을 추천했는데요. 네. 아동복지학부 쪽은 학생의 어떤 학교생활 기록부를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강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진로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어 성적이라든지 중국어 관련 노력으로 봤을 때 진로 지향성이 나타나고요. 자기소개서를 좀 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자기소개서를 잘 기록하고 착실히 면접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외대 논술 전형은 9월 모의평가 기준을 가지고요. 만약 2등급 2개를 만족한다면 서울에 있는 중국어 대학의 중국 외교 통상학부를 추천을 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어 통번역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70%가 되고 학생부 교과가 30이기 때문에 논술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서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이고요. 글로벌에서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기 때문에 학생이 글로벌의 최저는 충분히 맞추고도 남을 것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해주신 숙명여대와 한국외국어대학의 특징과 추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김장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항상 그렇지만 무조건 1순위는 이 학생에게도 수능 성적 향상입니다. 네. 이 학생이 약간 다소 위축된 느낌을 6월 모의고사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맞출 수, 2등급 2개 이상으로 잘 맞출 수 있다면 수시 전형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네. 그리고 2순위로서는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몇 번 강조했는데요. 학생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적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더 충실히 작성해 준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불리한 면을 학생부 비교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꾸준히 해오던 논술을 계속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1단계를 통과했을 때를 대비해서 면접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반 선발 기준으로 최저 청력률이 논술 전형에서 한 50% 정도는 최저를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은 못해도 한 10대 1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미리 준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중국어 쪽으로 강점이 있는데, 근데 혹시 이대나 숙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과나 아동복지학과를 지망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교사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선은 그래도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오늘 조언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는데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으로 볼 때 2개 영역 합이 4인 논술 전형은 소신 이내에 해당하고 2개 영역 합이 5인 논술 전형은 적정 지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시 추천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중앙대를 추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숙명여대와 한국외국어대를 추천해드립니다. 대입 합격 전략은 9월 모의고사 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학과를 신중히 결정하길 바랍니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주원 선생님, 김장업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수시 대비 2015학년도 자기소개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지금 고민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